내가 이 수술만 안 했으면 모유를 엄청 잘 수유를 해줄 수 있었는데 이 수술만 안 했더라면 이라고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괜한 걱정을 하거나 쓸데없는 죄책감을 갖게 되거나 이런 불필요한 감정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과연 이 수술하면 그거는 아예 포기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냐? 그렇지 않다가 제 답입니다. 몇 년이 지나서 갑자기 또 후기를 주셨는데 원장님께 수술을 받고 나서 그 이후로 아이를 둘을 출산했어요. 그리고 그 두 아이 모두 모유 수유를 아주 잘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슴 축소 수술 후 모유 수유를 해도 괜찮을까? 모유 수유가 가능할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드려보고 또 실제 가슴 축소 수술 후 모유 수유를 아주 잘 하고 계신 그런 실제 사례도 제가 말씀드려보고 임신과 출산, 가슴 축소, 모유 수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상세히 많이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축소 수술을 하면 모유 수유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일까요? 실제로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제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맞습니다. 가슴 축소 수술을 했는데 모유 수유 기능에 전혀 영향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큰 가슴 전체가 어떻게 보면 수유를 하기 위한 그 역할을 갖고 있는 건데 그게 너무 크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가 힘드니까는 그거를 불필요한 거 잘라내고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축소 수술인데 그러다 보니 모유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유두로 뿜어내는 그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조직이 당연히 영향을 받고 손상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영향을 안 받는다고 말할 수 없는데 과연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이걸 이제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지식을 오늘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가슴 좀 풍만하신 분들은 예전에 어르신들이 아이 젖 잘 주겠네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가슴이 큰 사람 보고 모유 수유가 잘 되겠네 그런 언급 자체가 가슴이 크신 환자에게는 다 상처예요. 내가 왜 모유 수유가 잘 되겠다는 얘기를 저 사람이 왜 들어야 되지? 왜 저 사람에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관심 받고 싶지 않은 내 가슴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모유 수유 능력 갖고 평가를 하는 것조차가 너무 불쾌한 거거든요. 맞지도 않는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들이 참 너무 난무하고 있죠. 사실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큰 가슴은 안전하게 예쁘게 줄이는 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나가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모유를 먹어야 되는 아이 입장과 내가 모유를 만들어 줘야 되는 엄마 입장만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갖고 있던 기능은 떨어지는 거죠. 근데 과연 이 수술하면 그거는 아예 포기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냐? 그렇지 않다가 제 답입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인 그냥 A, B, C 정도 컵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여성이 모유 수유에 성공할 능력이라는 그 확률은 어떤 연구 통계에 의하면 95%가 성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슴이 너무 커서 줄여야 될 정도로 크신 분들이 모유 수유 성공률은 65%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너무 크신 분이 줄이고 나면 모유 수유가 몇 퍼센트가 성공하느냐 이것도 또 연구 논문이 있는데 60%가 성공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가슴이 크신 분들은 일단 일반적인 평균 사이즈의 가슴보다 모유 수유 능력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모유 수유에 관련된 거는 유두, 유륜, 여기서 이어지는 유관에 달려있는 유선 조직인 거예요. 그 유선 조직과 유관이 잘 연결되어 있고 적당히 기능을 하고 적당한 길이가 있어야 잘 나오는 건데 이게 너무 길다든지 그러면은 갈 길이 너무 먼 거죠. 유관을 통해서 가야 될 길이. 그리고 가슴은 큰데 유선이 별로 없다든지 그러면은 가슴이 아무리 커도 그냥 쓸데없이 지방만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모유 수유 능력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큰 거죠. 그러면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어쨌든 내가 나름 갖고 있었던 조직이 많이 잘려나가고 위치가 바뀌고 다시 꼬매져야 되고 다시 아물어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상받지 않고 남아있었던 고마운 조직이 있다면 여기서 모유수 능력이 살아난 거거든요. 우리가 옮겨야 될 피판, 우리는 피판을 선택하거든요. 유두를 옮겨와야 되는데 이 유두가 그냥 뚝 떼서 붙인다고 살아있질 않아요. 이 유두로 가는 신경, 유두로 가는 혈관, 나머지 기타 조직들이 있어야 이 유두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묻혀놓기 위한 피판이라는 거 우리는 디자인하고 유두로까지 연결되는 이런 조직을 남겨야 되고 나머지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감사하게도
우리가 가져가고 싶은 유선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유 수유가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모유를 만드는 유선 조직이 별로 포함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너무 극소량만 포함되어 있으면 옮겨와도 모양도 예뻐지고 가벼워지고 유두도 다 살았지만 수유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거기서 수유가 되고 안 되고 결정되는 건데, 그렇게 기대하고 수술했지만 실제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안타깝게도 모유 수유가 잘 안 되거나 아예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수술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네. 대신 통계적으로는 한 5% 정도 차이. 확률상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안 될 수 있는 확률보다. 네. 어쨌든 갖고 있었던 내 조직인데 그거를 너무 크니까 불편해서 덜어내기 시작하면 갖고 있었던 고유의 그 기관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새로 구성된 내 유방이 과연 모유 수유 기능이 남아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초유의 관심사인데 남아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수술로 인한 모유 수유 기능의 상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논문을 이제 조합해 보이면 통계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통계 수치 항상 말씀드리면서 상담 드리고 있죠. 그럼 사실 그런 거 크게 걱정할 정도의 비율은 아닌 거네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수술만 안 했으면 모유를 엄청 잘 수유를 해줄 수 있었는데 이 수술만 안 했더라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미 좀 떨어져 있었다. 근데 수술에서 조금 더 떨어진 것뿐이고 내가 수술 잘못 받아서 나는 수유를 못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괜한 걱정을 하거나 쓸데없는 죄책감을 갖게 되거나 이런 불필요한 감정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슴 축소 수술을 하는 방식이 좀 몇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네. 그 방식에 따라서도 혹시 이 모유수 능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밑주름을 따라 열어서 불필요한 조직을 떼고 적극적으로 꼬매는 방법을 택하는 게 O자고, 절개선을 조금만 열고 지방 흡입으로 내용을 빼고 늘어져 있는 피부는 그냥 눌러 붙이는 그런 방식을 택하겠다는 게 수직의 입장인 거거든요. 수직과 O자는 피판과는 상관없이 밑에 늘어진 조직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거든요. 유두 이륜에 붙어있는 모유 수유를 위한 유선 조직을 얼마나 붙여놓는 건 피판의 디자인에서 결정이 나는 거고, 여기를 처리하는 수직이나 O자와는 또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모유 수유 능력을 유지하고 안 하고는 피판을 넓게 많이 가져갈수록 그게 잘 유지가 되는 거고, 피부를 처리하는 패턴과 피판에 남아있는 유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수직과 O자의 차이 갖고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모유수 능력은 어느 영역에 결정되는 걸까요? 말씀인 것처럼 피판의 볼륨과 피판 주변의 조직을 얼마큼 많이 같이 옮기느냐에서 확률이 달라진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피판이라는 게 이렇게 유두까지 이어진 이 조직이 있어요. 주변 조직에도 일부 유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이제 이 피판도 말아 올리고 주변 조직 모아서 하나로 예쁘게 꼬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유선이 있다 하더라도 이 유두륜에 연결이 돼서 여기 있는 유선 조직이 역할을 해서 모유를 만들 거라고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 피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유선 조직이 모아졌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로 붙어가지고 살아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거는 그냥 내 전체 볼륨을 유지하는 나머지 구성 요소일 뿐이지, 진짜는 피판에 붙어있는 유선과 유관이 잘 있어야 모유 수유가 되는 거예요. 피판이 굉장히 결정적인 거고 나머지의 유선이 남아있다고 해서 모유 수유에 도움이 되진 않아요. 혹시 이런 모유수유 환자 케이스도 있을까요? 네, 실제로 저는 제 환자들보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고, 저 수유 잘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도 꽤 듣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서 갑자기 또 후기를 주셨는데, 원장님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원장님께 수술을 받고 나서 그 이후로 아이를 둘을 출산했어요. 그리고 그 두 아이 모두 모유 수유를 아주 잘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남긴다라는 후기를 아주 장하게 써주신 분도 계셨거든요. 카페에 있나요? 네, 저희 네이버 카페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제가 드린 설명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 수술을 받으면 모유 수유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처럼 말하는 의사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 컨텐츠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굉장히 사실과 달리 부풀려서 위험하고 나쁘게 막 얘기를 하는 의사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 수술 못하는 거예요. 수술을 할 수 없으니까는 아주 위험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못하게 만들고 가버리게 만드는 게 그 상대의 목표인 거거든요. 그런 상담을 받으신 분이 지금도 많으실 거예요. 절대 이 수술을 한다고 모유수를 포기해야 된다거나 너무나 잘 될 수 있었던 내 유방이 가능성 제로인 가슴이 돼버리는 이런 수술이 아니거든요. 이 사실을 좀 제발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선 조직을 남겨서 모유 수유 기능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병원 노하우처럼 얘기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노하우라기보다는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 축소 수술을 할 때 피판이라는 그런 형태를 취하지 않고 축소를 하지는 못해요. 당연히 유두가 살려면은 핏줄도 지나가야 되고 감각이 살려면 신경도 지나가야 되고 모유 기능까지 기대하려면 주변에 유선 조직까지 묻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도안하고 잘라내고 남기는 그 피판이라는 영역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축소를 하는 거는 당연히 포함된 기본 프로세스거든요. 그런 나만의 진짜 독특한 방법이 있어라고 한다면은 다른 거 없고 그냥 피판 주변 조직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그럼 확률상 많이 유선조직이 남아 있으니까 모유 수유에는 더 좋겠죠. 대신에 가슴은 덜 줄어들겠죠. 피판이라는 도안을 안 하고 축소하는 사람이 어디서 세상에. 그런 얘기는 학회에 나와서는 아마 못 하실 겁니다. 의사들이 포진해 있고 어떤 방법인지 들어볼까요? 한번 발표해 보실까요? 자리를 마련했을 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올리 환자에게만 그렇다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특별한 방법은 없다. 실제로 이렇게 만삭이신 분이 이런 몸으로 상담을 오세요. 날짜 잡으러. 이거 아이를 먼저 가져야 돼? 수술을 먼저 해야 돼? 이 딜레마가 항상 있는데 출산을 먼저 했어요. 나 진짜 이제 수술 받을 거야 라고 결심했을 때 언제 할 수 있느냐? 짜기만 하면 막 하얀 모유가 나와요. 이거는 수술할 수 있는 적합한 시기가 아니에요. 눈다락기가 나와서 뻘겋게 부었는데 쌍꺼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수술을 먼저 했다면 과연 그 임신을 언제 해야 되느냐? 흉터케어가 충분히 다 된 시점. 그게 약 이거든요. 그 이후로 임신을 시도하십시오라고 안내합니다.